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시장이 많이 어렵죠.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거를 갖다 타개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의 규제를 좀 많이 풀고 있어요. 그런데 상승의 답은 사실 부동산에 있는 게 맞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메리트가 있다면서 당국에서 새출발기금 요건 완화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1월 4일부터. 그러면서 뭐 이렇게 대출 규제를 갖다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금리 인상기에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막으려고 하느냐.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떨어뜨리기 위해서, 즉 그 시장에 있는 자금을 갖다가 흡수를 한 다음에 이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인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 또 반대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규제를 완화하는 거죠.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장에 다시금 유동성을 갖다가 높이려고 하느냐라는 의문을 받으면서 막 욕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어서 1월 5일 날 서울 부동산 규제 지역에 오늘 대거로 해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갖다가 해제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 자체가 원래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동산. 뭐 이렇게 돼가지고 동산을 갖다 처리하는데 그 요건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죠.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싶으면 그냥 뭐 손절 이런 걸 다 관심 없이 그냥 바로바로 매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자가 나타나야지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래 절벽이 발생할 수 있는, 동산보다 훨씬 더 이제 그 자금으로 만들기 힘들다. 그래서 규제가 걸리게 된다면은 이게 자체가 이제 경색이 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금 경색 또는 신용 경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용 경색. 어쨌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제를 하니까 바로 다음날 주가의 변동이 와요. 여기 보시면은 이 건설 섹터거든요. 건설 섹터인데 이렇게 대형주들도 8%, 9%, 뭐 10%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려요. 대단한 거죠, 이 정도면은. 건설업체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주가의 흐름이 좋아질 거란 예측이 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업을 했을 때 대부분 어떻게 경제 위기를 갖다가 해결해내나요? 대공황, 그죠? 대공황 때도 그랬고, 이거 후보 댐 건설하면서 견뎌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이명박 시절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08년도 서브프라임 왔을 때 이거를 갖다가 해결해낸 게 4대강입니다. 4대강.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담합은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담합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갖다가 처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일본이든 뭐든 SOC에 대해서,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대해서 건설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아니까 바로 시장에서 반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세금 완화 규제 지역을 갖다가 추가로 오늘 또 해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급급 매물 거래 껑충 뛰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거래 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대략적으로 내역을 들어보니까 둔촌주공 미계약이 5% 미만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동탄에 지금 미분양이 떴다방이 떴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와요. 떴다방.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금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꽉 물꼬에 여기에 막혀있던 부분을 갖다 터져가지고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11월 아파트 거래량이 30% 늘었는데 12월도 증가세다라고 얘기했고요. 요때는 뭐 규제가 풀렸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제 거의 이제 바닥론 뭐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조금 이제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싶어요. 원희룡이 규제 푼다고 집값 상승 기대를 하진 않는다. 근데 거래 제로는 막아야 된다. 당연한 거죠. 거래 제로를 막아야 되겠죠. 이거를 막지 않으면은 거래가 재개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설업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건설업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는 일용직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다른 데서는 거의 쓰지 않아요. 다른 산업에서는 뭐 서비스 산업에서는 아르바이트라고 이렇게 쓰지. 아르바이트, 뭐 단기 알바 이렇게 쓰지. 건설 현장에만 유일하게 있는 게 일용직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10만 원을 만약에 받는다고 치면은 거의 대부분이 10만 원을 그날 소비를 합니다. 대부분 일용직인 사람들은 뭐 건설 목사, 뭐 그 목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력이 높은 사람들 말고 그냥 조공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돈이 급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곳이 건설업이에요. 근데 이 건설업이 무너져 버리면
이렇게 갑자기 써야 되는 자금 자체도 아예 막혀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럼 유발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용직들이 술도 한잔하고 그다음에 뭐 고기도 사 먹고 이런 게 다 전부 다 그 지방에 있는 지역 경제에 있는 1차적인 수혜 혜택으로 주는 거거든요. 최대 주회사는 어쨌든 간에 둔촌주공이 됐다. 둔촌주거 계약을 위해서 맞춤형 대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84제곱이 12억 13억이면 진짜 비싼 거는 맞아요. 분양가가. 아, 이거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가 대단지이면은 당연히 맞는 거고 동탄도 그렇고 동탄도 신도시잖아요. 동탄 신도시 뭐 인천 검단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신도시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최대한 좋은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뭐 금리가 높고 많이 뭐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여기를 갖다가 분양을 최대한 많이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왜? 뒤에 보면 알겠죠. 둔촌주공 장위자위 뭐 분위기 반전됐다. 그죠? 지방 분양 시장도 벼뜰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전매 제한 이런 거 다 풀어버린 거죠. 문정부 때 있던 규제를 갖다가 다 풀어버리고 그냥 부동산을 시장 자율 규제에 맡겨버리는 거죠. 시장 자율 규제. 뭐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뭐 돈 있는 사람은 사고 팔고 뭐 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마불사라는 얘기가 나와요. 대마불사는 뭔지 아시죠? 뭐 어떻게든 간에 그거를 살리겠다로 나온 서브프라임 때 나온 건데 어쨌든 은행은 무조건 죽이지 못한다. 리먼은 넘겼지만 그렇지만 뭐 모건 스탠리나 이런 애들은 미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자금을 지금 지원을 해주면서라도 살린다.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죽으면은 큰일 나는 거니까. 그래서 계약률 70% 넘을까 증권가가 촉각이죠. 왜? 얘들 얼마 전에 있었던 레고랜드랑 연관이 되는 거죠. PF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PF, ABCP, 그죠? 19일 만기가 도래된다. 윤 정부 부동산 규제 풀기 1차 목표는 둔촌주공 구하기다. 대단지니까, 대단지이고, 여기에 사업 자금 자체가 뭐 몇 조가 될지 몰라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돼 있어야 된다. 미계약발 자금경색 위기를 막아라.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9일까지 이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레고랜드로 다시 돌아가면은 채권 시장까지 타격이 할 정도로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레고랜드가 진태가 이제 강원도가 보증을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있던 PF 증권회사가 무너질 뻔했었고 그러니까 이 증권회사가 발행을 하게 될 자금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 모든 자금이 그나마 안전하다는 국공채로 몰리게 됐잖아요. 이런 원래 그 상환자금 ABCP 쪽으로도 들어가서 자금이 계속 유동화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보증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겁을 먹고 이 돈을 안 넣었던 거예요. 안 넣고 국공채로 몰리니까 채권 시장조차도 그 한전 쪽으로만 몰리고 회사채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회사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한전 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자금은 돌지 않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까면서 이제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됐던 레고랜드의 원인이었던 ABCP 그 다음에 PF부터 한번 풀어보자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대출 규제를 풀었죠. 이거 예전에 과거에도 PF 말씀드렸는데 요 브릿지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분양대금으로 받아서 건설사가 상환을 해주면은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 건설사가 지어진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을 분양으로 전환을 시킨다면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해결될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여기에 있는 PF의 자금을 빌려주는 ABCP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만기가 왔을 때 여기를 갖다가 다시 받아줄 수 있는 자금들이 생길 거고 그럼 이게 계속 자연스럽게 불린다고 하면은 ABCP 그 다음에 국공채 그 다음 모든 금리 자체가 오히려 떨어지는 효과가 되는 거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서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따라갈 게 아니라 일본처럼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막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따라갔던 거고요. 사실. 그리고 환율 차이도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정부에서 분양으로 돌리겠다는 이게 지금은 잘 먹혀들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브릿지론이나 PF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집이 없는 사람들은 또 화를 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걸 해주는 거는 1금융권, 2금융권이거든요. 그때 1금융권, 2금융권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뱅크런이 일어나죠. 뱅크런이 일어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용 경색이 우리 사회를 덮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져요. 예금자 보호를 갖다가 5천만 원 이상 뭐 해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 실제로 돌려받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거든요.
자, 이영조 금전국장 뭐 연착륙의 지원의 핵심은 유동성 경색과죠. 이겁니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유동성이 경색되면 안 된다. 신용 경색이 일어나면은 절대 안 된다. 신용 경색.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막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많지만 결론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라가 살아야지 뭐가 있는 거지. 제가 어저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 있고, 그죠?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있고, 코인에 투자한 사람이 있는데 이걸 갖다 빚을 탕감해 준다 그러니까 왜 이거를 갖다가 해주냐? 이걸 왜 코인을 갖다가 빚을 탕감을 해줘? 나라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아니고 이거를 탕감을 해줘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4대 보험을 내고, 그죠? 그 다음에 소득세를 내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란 거죠. 왜냐면 결혼도 하게 될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이거를 탕감 안 해줘서 사회적으로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버리면 그만큼 국가적인 로스가 더 크다. 그죠? 그 부분을 갖다가 정부는 알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레고랜드 후폭풍에 대해서 한전채 투자자까지 못 채우게 되는 이 상황까지 오니까 공공기관의 자금 경색이 확산이 되었고 그 후에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대출금리 오르는데 연 5%대 예금은 갑자기 사라졌다. 정부에서 은행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야 은행 니들 대출 이자는 올리는 거 오케이인데 예금은 올리지 마. 그러면은 예금 올리게 되면은 시장에 다른 쪽에 투자해야 되는 거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이런 자금들이 안전자금으로 계속 예금으로 들어오니까 안 돼. 전체적으로 이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뭐 카드채 모든 금리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라면서 막은 거죠. 막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이런 식으로 국채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오히려 빼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채이기 때문에 은행보다 더 안전하죠. 그리고 뭐 회사들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된다고 얘기하면 지금 굵직굵직한 회사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같은 애들 이런 애들한테 채권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CP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컴퍼니 페이퍼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가 한 뭐 4%대 뭐 이렇게 된다고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3%, 2% 이런 식으로 또 수요가 몰리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체력이 국가의 밑바탕이 되니까 대출 금리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회사 자체가 조달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고 환율 차이 정도는 어느 정도 커버를 칠 수 있는 회사 경쟁력이 생긴다고 하면요. 그런 식으로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막혔던 거예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다. 부동산을 풀었기 때문에 부동산도 지금은 여력 되는 사람들만 사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영끌 이런 사람들은 절대 못 사니까 국가 경제에 대해서 부담이 되는 건 없습니다. 부담되는 건 없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이 사라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기는 한 번 더 살 수 있고 주가가 바로 반등한다. 지금 이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작살난 나라가 어딥니까? 멀리 볼 거 없죠. 중국이죠. 중국 완다그룹 뭐 이런 것들 완전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고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힘을 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어떤 뭐 우파 뭐 진보 보수 이거에 따라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경제적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경제적 관점으로. 저는 상대적으로 국가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게 한다. 이게 맞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시장 자율에 따른 주식 거래를 좋은 거지. 작전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교란하는 것처럼 주가를 교란하는 거에 대해서 원치 않잖아요. 어쨌거나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이제 포지션 자체를 갖다가 지금 뭐 박스권에 갇혀 있는 시장이 이런 호재로 상승을 무조건 계속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정책적인 일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요게 탄력을 받고 고점에 올라갔다 싶을 때는 우리가 포지션에 대해서 변경을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포지션에 대해서 변경을.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사서 매수해서 사서 매도로 포지션을 잡는 것보다 매도로 포지션을 잡고 떨어졌을 때 매수를 잡아서 차익을 보는 게 훨씬 낫겠죠. 이 고점이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반등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잡고 다시금 여기 지금 요 위치로 다시 돌아왔을 때 요 차익을 갖다가 매수를 하면서 공매도와 똑같은 효과로 수익을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금 가디언즈 클래스 영일기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즈 클래스 영일기 모집하고 있고요. 그 강의료는 100만 원인데 제가 요 100만 원 강의료 채워질 때까지는 그 실전 운영반을 갖다가 같이 운영을 하면서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금이 한 1,000만 원만 되시는 분도 이건 충분히 가져갈 만해요. 경험을 가져간다.
지식에는 돈을 아끼는 거 아니죠. 1,000만 원에서 10%만 가져가셔도 이 100만 원은 충분히 충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강남구 역삼동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진짜 지역이 멀어서 참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영상을 갖다가 편집을 해가지고 그 오프라인으로도 전송을 해드릴 테니까 그 USB에 담아가지고요. 참석 의지 있으신 분들 여기 010-4892-6801로 강의 참여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